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제시하는 새로운 이커머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마케터로서 본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페이스북 샵스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체크아웃이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이커머스를 본격화한다는 두 챕터인데요. 이를 통해서 페이스북은 이커머스를 확장하는 방향성을 완성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하는 게 시장 전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포화 시장이라면은 아마존이 우세하냐 페이스북이 우세할 것 같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하겠지만 아마존이 매출액을 계속해서 늘려서 성공하는 플라이휠 모델을 포화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듯이 페이스북의 이커머스 성장도 모델링만 괜찮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페이스북 샵스는 5월부터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샵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8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카페24가 한중일 중에서 유일하게 컨택되었던 파트너라는 소식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애기용품 전문점 샵사라에서 보이듯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상에서 각각의 디지털 상점인 샵을 개설하고 직접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페이스북이란 UI 안에서 각각의 지역이나 국가마다 쇼피파이, 빅커머스, 우커머스, 채널 어드바이저라든지 각각의 이런 협력하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쇼핑몰을 열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을 이제 페이스북이 총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카페24가 참여했습니다. 카페24는 워낙에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던 기업인지라서요. 이번에 바뀐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는 페이스북 내에서 한 화면 안에서 모든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커스터머 저니 맵을 페이스북 플랫폼 내부로 통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쇼핑몰끼리 옮겨 다녀야 됐던 것을 이제는 페이스북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 다시 또 쇼핑몰로 왔다가 다시 또 페이스북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도록 목적지를 통합한 것이죠. 이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스라고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라도 결제 과정도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 1인당 단위당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 회원가입도 3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아이디 연동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회원 가입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점에서 플랫폼으로서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터의 입장에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그 자체가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커머스에 대해서 6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들과의 소통. 두 번째, 결제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이고 세 번째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인데 이 부분은 셀러가 많아질수록 경쟁을 통해서 가능해지겠죠. 네 번째는 반품 및 환불이고 다섯 번째는 빠른 배송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페이스북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제 생각에 페이스북이 가장 커머스 기업으로부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현지에서 어필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의 관심사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모그래픽이라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겠죠. 물론 이것도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허들이 높아질수록 문제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끊김없는 고객 소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제를 누르자마자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먼트가 경쟁 역량까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안 되는 요소인 건 맞죠. 이제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체크아웃을 통해 결제하러 제3자 앱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결제까지 소비 경험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셀러와 커스터머 사이의 소통은 기존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쇼핑으로 중국이 선도했던 왕홍경제처럼 이런 인플루언서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클릭했을 경우에 바로 결제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런 파트에서 페이스북을 정의하자면 페이스북은 철저히 데이터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중고나라 같은 중고 커머스 앱 기업인 당근마켓이 자신들은 중고 커머스에 끝나지 않고 점차 유저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향하듯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광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겠죠. 이런 데이터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측정 툴일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구글의 GDN이라 그러죠. 구글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아마 한국경제나 다른 뉴스 사이트에서도 이미 많이 도입되어 있고 유튜브에서도 보시는 배너형 광고라든지 텍스트형 혹은 영상형 광고들은 이 재생되는 것을 제외하고 옆에 붙어있는 것은 모두 구글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GDN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구글에 검색했던 것이 이제 GDN을 통해서 다시 타겟팅 광고로 들어오거나 내가 타겟팅 보고 나갔는데 다시 리타겟팅 광고로 들어와서 똑같은 광고만 보이는 것이 이제 구글의 그런 리타겟팅 기술이죠. 이런 점에서 페이스북은 구글의 GDN처럼 퍼포먼스 마케팅에 특화된 광고 매체입니다. 캠페인을 얼마나 더 세세하게 짜느냐에 따라 로아스라 그러죠. 광고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리죠. 이런 성과 측정 툴의 이름이 페이스북 픽셀인데요. 픽셀이란 원바이원, 픽셀 단위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픽셀 단위로 웹사이트에 측정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측정하겠다, 이런 카피를 담은 브랜딩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것과 비슷한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죠. 아마 제가 마케팅 배울 당시만 해도 S&P 500대 기업 중에 80% 이상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웹로그 분석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성과 측정 혹은 로그 분석기라는 게 결국에 기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부 데이터로 남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을 얼마나 봤는지, 몇 개나 봤는지, 구두를 보다가 백을 보진 않았는지, 자전거를 보다가 노트북을 보진 않았는지, 장바구니에 상품을 몇 개나 담았으며 성별, 나이,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장바구니에 담는 금액은 얼마인지, 찜하기 등의 위시리스트에 든 상품은 주로 무엇인지, 결제를 클릭하기까지 몇 초의 고민 후 실제 액션으로 이어졌는지를 모두 다 수치화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페이스북은 바로 이런 점,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보통 요즘 어디 회원가입하실 때 내 직책이나 직장 같은 거 잘 안 넣으실 겁니다. 그렇게 묻는 것도 없죠. 그렇게 한 페이지 내에서 호버링하는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마케터 입장에서 이메일이나 쿠폰 찬스 등으로 푸시를 하더라도 회원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알아서 유저들이 나의 학교, 나의 관심사,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직업, 결혼 여부, 생일 등을 입력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아주 마케팅하기 편리하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서울의 강남구 내에서 4번 출구의 반경 1km 거리 정도 내에 20대 여성만 타겟팅해서 내가 광고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캠페인을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데모그래픽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것이죠. 다만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을 쓰는 분들이 적어서 광고 채널로서 페이스북 채널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례를 제가 붙인 것처럼 요즘에는 아마 셀러분들도 광고를 배우시다 보면 익숙한 화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캠페인을 만들고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이죠.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클라이언트와 미팅 때는 일종의 퍼널 시나리오 맵을 짜서 설득하러 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요.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상품을 보는 사람이 대략 30% 정도 있고, 그리고 구매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구매했던 사람이 재방문율이 한 30% 하면 이들이 이제 우리 채널 내에서 바이럴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퍼널이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저는 7개에서 10단계 정도로 나눠서 항상 했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프리랜서 하고 나서 이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데이터를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겟 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해외 시장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셀러들이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줌으로써 신규 고객 유치 성공률을 높여주는 마케팅 플랫폼 혹은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접목시키는 시도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쇼핑 경험을 통해 페이스북 에코시스템을 유지하고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체류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북은 거의 100% 광고 수익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걸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커머스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광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페이스북이 이커머스와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소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유럽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훼손된다거나 페이스북의 이미지에 타격이 와서 더 이상 개인적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페이스북이 효과적인 이커머스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는 페이스북의 가치를 보다 높여주는 시도이자 이제는 그들이 준비된 것 같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무리로 같이 CNBC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Joining us now to discuss the tech sector is former VP of Amazon Prime, Greg Greeley, who recently stepped down as the president of Airbnb's homes business. He's currently advisor at Tapas Capital. Greg, good to see you. Good morning. Well, John, Facebook is making its biggest push into e-commerce yet, just now announcing Facebook Shop. This is going to be a shopping destination on the flagship Facebook app that for the first time will allow consumers to browse and search for products in a single destination on Facebook. It's sort of similar to the Instagram shopping destination it launched in July. Now, before this, consumers were only able to shop on Facebook either through a business's page or via ads in Facebook's news feed. Now, on Instagram, the checkout tool that it was testing that enabled people to complete purchases without ever leaving that app is now rolling
rolling out to all businesses and creators in the U.S. And it's also enabling influencers to sell products directly from Instagram live videos. Facebook will be waiving all selling fees for businesses through the end of the year. The real value for Facebook in this is getting small businesses to make the platform the center of their e-commerce strategy, which would drive ad revenue as well as user engagement. Today, UBS with a buy rating on the stock, raising its price target, writing in a report that Facebook's shops, allowing merchants to sell directly to consumers on its properties, is a potential $10 billion revenue opportunity for Facebook in the next 3 to 5 years, benefiting from the e-commerce trends as well as its ability for its ads to drive those e-commerce sales. Now, that report was issued before Facebook announced this new shop destination, which further shows Facebook's interest in profiting from social commerce. John, back over to you. You've got firsthand experience when it comes to rolling out e-commerce features. And I also think about Facebook. They launched Facebook Watch. That didn't really explode onto the scene. Marketplace, not really sure how well that's done. What do they need to do with these shops to make sure that they have kind of a bigger impact than maybe some of their other efforts have? Well, again, I'll be interested to explore what they've done further. However, certainly what customers across the entire kind of global e-commerce ecosystem are looking for is great selection, great prices. So from the Facebook, they've been dabbling with the marketplace, and as has Google. As Google recently also lowered their commissions and waived the seller fees. So I think what you'll see that the pandemic has provided some tremendous tailwinds for e-commerce, and so we have to remember. Retail is a $25 trillion market globally. Mm-hmm. So Facebook has tremendous opportunity to kind of lean in and experiment with different ways of making their marketplace effective. 오늘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도 이제 자주 보이는 구독자님이신데 한창 예전에 3주 전쯤에 페이스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댓글이 생각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